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축구 팬들을 충격에 빠뜨린 남아프리카 공화국전 패배, 그리고 경기 직후 눈물을 흘리며 홍명보 감독을 강하게 비판한 축구 해설위원 박문성의 발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패배는 단순히 1패가 아닙니다. 월드컵이라는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드러난 전술부재, 선수 기용 논란, 그리고 감독 책임론이 한꺼번에 폭발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기 직후 박문성은 생방송 중 울먹이며 왜 월드컵에서 실험을 하느냐고 외쳤고, 그 장면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충격의 남아공전, 대한민국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대했습니다. 경기 전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체코전 승리 이후 멕시코에 아쉽게 패했지만 여전히 32강 진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예상 밖의 선택을 합니다. 주장 손흥민을 벤치에 앉히고 황희찬, 오현규, 이강인을 중심으로 공격진을 구성했습니다. 경기 초반 몇 차례 기회는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아공의 압박에 고전했고 오히려 상대에게 더 많은 슈팅을 허용했습니다. 후반 들어 손흥민이 투입됐지만 흐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후반 18분 실점을 허용했고 한국은 끝내 만회골을 넣지 못한 채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이 패배로 한국은 조 3위로 내려앉았고 다른 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경기 종료 직후 터져나온 박문성의 분노.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박문성 해설위원은 참았던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못했습니다. 27년 동안 축구 현장을 지켜본 축구인으로서 지금 대표팀의 모습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모여있는데 공격 아이디어가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선수들이 공을 잡으면 주변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약속된 플레이가 전혀 없다. 전술도 없고 패턴도 없고 그냥 서 있기만 한다. 박문성은 현재 대표팀의 가장 큰 문제로 전술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감독 책임. 박문성의 비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이번 경기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별리그 3경기 내내 대표팀이 어떤 축구를 하려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독 책임이 아니라면 누구 책임이냐며 강하게 반문했습니다. 특히 선수들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도 조직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감독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축구는 결국 시스템의 스포츠이며 선수 개개인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월드컵에서 실험하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 박문성은 경기 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선수 기용을 꼽았습니다. 특히 황희찬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황희찬은 최근 컨디션이 좋지 않았음에도 선발 출전했고 전반 종료 직후 교체됐습니다. 박문성은 이를 두고 선수를 바보 만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게 월드컵 예선인지 평가전인지 모르겠다. 왜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실험을 하느냐?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평가전이라면 새로운 전술과 조합을 시험할 수 있지만 월드컵 본선에서는 이미 검증된 시스템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의미. 많은 팬들이 놀란 것은 비판 자체보다도 박문성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1999년부터 축구계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월드컵과 대표팀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그런 그가 생방송 중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팬들 역시 그의 눈물에 공감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 심정을 대신 말해줬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느껴졌다. 좋은 선수들을 보고 있어서 더 답답한 것이다. 라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입장. 반면 홍명보 감독은 경기 후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수들이 실점 이후 조급해졌다고 분석하면서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감독에게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 직후부터 감독 경질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대표팀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결과. 축구는 결국 결과로 평가받는 스포츠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전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남아공전 패배는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도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팬들은 자연스럽게 감독의 전술과 운영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문성의 눈물 역시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한국 축구를 지켜본 축구인의 답답함이자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과연 홍명보 감독은 거센 비판을 딛고 대표팀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 남아공전이 한국 축구 역사에 남을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까요? 월드컵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홍명 보호를 향한 팬들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남아공전 패배는 한 번의 패배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논란은 한국 축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장처럼 보입니다. 팬들은 이기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해 가능한 축구, 준비된 축구, 책임 있는 축구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팀은 그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가? 박문성의 눈물과 분노는 바로 그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월드컵은 실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이 기본을 잊는 순간 패배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